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LG화학이 구미 국가산업 5단지에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광주형에 이은 두 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인데요. 어제 협약식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 등의 악조건 속에 새 돌파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구미형 일자리의 구체적 내용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LG화학 구미시 경상북도의 투자 협약식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회에 해외로 간 기업이 돌아오고 신규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의 경제 활력을 되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새로운 투자 모델을 제시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LG화학은 구미 국가산업 5단지에 전기차와 IT기기 등에 사용되는 2차 전지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습니다. 약 5천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짓는데 제1공장은 2021년 하반기 완공될 전망입니다. 구미시는 직접 고용 1,000명을 제안했지만 기계화 공정이 많아 직간접 고용 1,000명으로 매듭지었습니다. 외국으로 투자하려던 계획을 바꾸어서 이번 우리 국내에 투자하고 특히 이 구미에 투자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간 6만여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예정으로 임금이 깎인 광주형 일자리와는 달리 새로 채용한 직원에게 LG화학의 임금 체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공장터를 50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고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575억 원 지원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이 차세대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기도 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산업에 시너지를 얻게 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이끌어가고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라북도와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상생형 일자리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스마트 웰리스가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역 외에 있는 14개 관련 업체가 대구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대구 스마트 웰리스 규제 자유특구에 참여하는 역외 14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은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사업의 9개 업체를 비롯해 스마트 임상 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사업 2개 업체,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 3개 등 14개 업체입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의료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 융합산업과 관련해서 대구 4개 지역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대구 지역 퇴직 공무원에게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이 여전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은 혈세 낭비 논란 속에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가 이를 바로잡으라며 지방의회에 조례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퇴직 공무원에게 200만 원 상당의 황금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북구청도 200만 원어치 기념 메달을 주는 등 대구 대다수 지자체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을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조례를 만들어두고 시행하거나 아예 조례조차 없이 내부 방침에 따라 퇴직 공무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잘 이행만 하면 됩니다. 일률적으로 이제 이렇게 포상을 남발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거고요. 공공조형물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합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해 2억 원을 들여 높이 6m, 길이 20m에 달하는 원시인 석상을 만들었지만 주민 반대가 거셌습니다. 심의 방법 등을 담은 공공조형물 조례가 있지만 이 조형물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조례 적용 대상에 엉뚱하게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건립 주체가 된 것은 공공조형물 조례를 적용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조금 이제 조례상에 오류가 있는 거죠. 전국의 공공조형물은 6천여 점, 돈으로 따지면 1조 1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관련 조례조차 없는 지자체가 절반 정도입니다. 도시 공원이나 강가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도 문제입니다. 5년 새 50% 늘었지만 관리는 엉망입니다. 대다수 지자체에는 이런 운동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일부는 노후되거나 파손된 채 방치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 단위로 있진 않고요. 대구시도 서구에는 배정이 돼 있고요.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들 사례는 5, 6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권고한 것들입니다.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어서 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77조에 따라서 그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지방의회에 조례 재개정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자연 녹지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포항에서 처음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항은 가뜩이나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는데 기업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을 경상북도가 밀어붙이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시 우현동 야산의 삼도주택은 961세대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의 일시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현재는 실패한 정책으로 꼽힙니다. 사업자는 각종 세제 지원을 받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고 분양 전환 시 임대 거주 가구에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포항은 6월 말 현재 미분양 1354, LH 임대주택 공실 600, 건설 중인 아파트 4800, 허가 후 미착공 13,000세대로 악성 미분양 도시입니다. 포항은 경주 구미시와 함께 3년 연속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포항시는 사업 대상지가 2030 도시 계획에 미반영된 자연 녹지여서 사실상 사업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지난달 제시했는데 경상북도가 지난주 포항시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2030 계획에서 줄은 면적 안에 신청지가 시가와 예정용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을 좀 하고자 재협의를 했습니다. 포항시는 한 달 새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경상북도가 왜 재심의를 요청했는지 난감한 입장입니다. 재입이 왔는데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1차 대비 때 하는 답변하고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시민단체와 정의당 경북도당은 특혜 사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데 가구당 시세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굳이 자연 녹지를 훼손해가면서 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삼도주택은 2년 전 2인 지구와 학천리에 2,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허가를 받아놓고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으면서 굳이 자연 녹지에 아파트 건립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삼도주택은 녹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인근의 한 아파트와 지난 5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세대당 100만 원 등 10억 원의 발전 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초등학교가 가뜩이나 교실난을 겪고 있다며 1,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건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운동회를 2번 나눠서 이틀 동안 했는데 이렇게 1,000세대가 들어오면 아이들 학급 문제도 문제지만 급식할 때나 허상호 삼도주택 대표는 수시로 포항시청을 찾아 허가를 종용하고 있고 경북도청 고위공무원과 포항의 한 도의원도 우회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돼야 할 포항의 미분양 정책이 기득권의 압력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의 땅값 상승률은 2.26%로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 1.86%보다 높았고 세종, 광주,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대구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수성구로 3.05% 올랐고 중구는 2.75%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역외 건설업체가 토지를 사들인 것이 땅값 상승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경북의 땅값 상승률은 1.25%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K2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비행공해 대책위원회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소음 보상 관련 법안이 실제 피해 주민들을 구제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행공해 대책위원회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배상금을 책정하고 군공항 인근 사업장과 근로자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민사소송을 맡았던 일부 변호사들이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